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의 시대. 급한 상황.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3일 안에. 여호수아의 말인데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말이죠. 그러나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했습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 이거는 사람이 결정한 거죠. 사람이 그냥 선포한 거죠. 근데 2012는 하나님의 주신 어떤 흔적입니다. 이거는 음성으로 들려준 것은 아니고 응답을 했죠. 2012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말을 하나님이 쓰셨다. 연도 1년 1년 보내는 연도에서 2012를 2012는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것을 2020년 2월 20일 날 개인이 받아들였죠. 금년이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되고 지금 오늘이 10월 23일입니다. 갑자기 신인균 국방 기부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어제 아침이죠.
기부를 어제 이야기했고, 어제 아침에 또 스피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내용 하나가 이거죠. 지금 나온 내용, 백신 접종자, 백신 포비아. 백신 접종 백신 접종 사망자 28명째 하고, 이게 21시간 전인데 발표했는데, 어제 당시 몇 명? 32명? 28명. 밝혀지지 않는 부작용의 그늘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해라고 국가에서 지금 독려하고 있는데, 그 백신이 지금 여기에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올린 자료 중에서 제가 읽지는 시청은 안 했습니다만은, 백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이래 나오고, 놓쳤는지 모르겠다. 백신이 온다, 100만 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읽지는 안 했어요. 3천만 명분? 중국산 백신이 온다. 중국 정부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 3천만 명분 확보. 이런 것이 이미 있었어요. 중국산 백신이 온다. 여기 있네. 이런 자료가 이미 있었어요. 이건 안 읽었거든요. 안 읽었는데, 어제 아침에 이 자료를 한번 시청을 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보고, 이 사람이 이야기가 논리가 있고, 안녕하세요.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입니다. 10월에 한국은 백신 포비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상온 노출 의심 백신입니다. 일부 백신이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었다는 것인데, 이때에도 보건당국은 해당 백신에 대해 품질 검사를 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일까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모두 2,290명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상온에 노출된 백신 일부 물량이 유통되어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2주간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왔다고 신고된 사례도 지난 1일 기준 무려 12명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4명에서 같은 달 30일 8명으로 늘어났고, 추가로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백신에 관한 두 번째 논란이 발생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발열 등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이 지금까지 5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논란이 된 것은 독감 백신에서 발견된 백색 입자였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및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증상들이 예방접종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켰고 계속해서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결국 그 백색 입자는 항원 단백질 응집체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 백신에서 유통된 제품 등 총 61만 5천 개를 긴급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서 입자가 발견된 10월 6일부터 정부의 회수 발표가 있었던 9일까지 문제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무려 6,479명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독감 백신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늦장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백색 입자가 처음 발견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기까지 사흘간 해당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영유아에서 10세까지의 접종자는 5,415명으로 78.5%를 차지했고 11세부터 20세까지는 1,007명으로 14.6%였습니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만 93.1%에 이르는 셈입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가을과 겨울 코비드-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우려해 작년보다 500만 명이 더 많은 1,900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이러한 막대한 백신 보급 계획이 있었는데 이에 제동을 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온 노출 사고에 이어 백색입자 발견으로 안전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독감 백신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례가 지난 21일 기준 무려 9건이나 발생한 것인데요. 전국 병원과 보건소 등에는 백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접종을 미루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 포비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정전케어의 혁신. 여전히 독감 백신과 사망사고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독감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안전성 우려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죠. 질병청은 백신 사망 사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독감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 사고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했다는 신고는 6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작 매년 2건씩 보고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망자가 모두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독감 백신 관련 의심 사망 신고가 한국 시간 21일 오후 2시 기준 무려 9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년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쑤시고 미열이나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는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애나필락시스, 기안바레이 신드롬 등 예상치 못한 중증 부작용들이 발생했습니다. 애나필락시스는 백신 단백질 과민 반응으로 호흡곤란이나 샥 등의 증상이 접종 직후 나타날 수 있고 기안바레이 신드롬은 신경세포에 손상이 생기는 급성 마비 질환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9건의 사망 사례 중 2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철저한 역학조사, 사후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늘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10대 청소년의 사망 사례는 이례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백색 침전물이 발견된 백신은 지금까지 18,511명에게 접종되었습니다. 정부는 19일 해당 백신을 전량 회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회수했다는 한국 백신 물량이 아직 1만 개 가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예방 차원에서 저는 독감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사람은 6개월 미만의 아기와 계란이나 백신 성분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기안바레이 신드롬이 있는 경우,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독감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안바레이 신드롬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절연 물질이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인구 10만 명당 1명의 빈도로 발병하고 소아보다 성인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계란 알레르기로 두드러기와 발진, 기침, 천명,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과 구토,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 결갑 등이 동반되는 애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 접종하셔야 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는 먼저 호흡곤란, 쉰 목소리 또는 쌕쌕거림, 눈이나 입술 주위가 붓는 증상, 두드러기, 창백함, 빠른 심장박동 또는 현기증 등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백신 접종 후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하루가 지나도 계속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은 후 주사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접종 다음날까지
무리한 활동과 음주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고 주사를 맞은 당일은 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간혹 고열, 경련, 심한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역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독감은 유행성이 강한 질병이고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는 독감 기여 사망자는 한 해에 2,000명이 넘습니다. 때문에 가을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백신을 맞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총 9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백신에 의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한결같은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인간관계를 따지기 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접종 이후 현저히 많은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점과 부작용 신고 건수가 종전에 비해 급증했다는 점 등인데요. 이것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며 백신이 직접적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되고 보완되어 왔다는 독감 백신이 이 정도라면 과연 올해 급조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코비드-19 백신은 또 어떠한 난제들을 갖고 오게 될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추려서 내용을 전하면은 다들 뭐 본 거니까 간추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우리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독감 백신이라는 것이 가을철에 이걸 맞게 되는데 그 백신하고 섞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의도적으로 일반 독감 백신을 늘 해오던 독감 백신을 의도적으로 아까 보니까 뭐 공기 중에 노출됐다는 불량품화 되도록 했든지 뭐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엇보다도 예년처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금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독감 백신을 많은 연령층에 확대시키고 이걸 맞게 만드는 거죠. 물론 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있다라고도 말하고도 하지만은 근데 연령층에 접근하는 연령층으로 하여금 이걸 독감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은 보통 이거는 고령자들에게 이걸 보통 하는데 금년에는 애들에게도 이걸 접종해라 하고 정부 방침을 그래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에 의해서 중국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걱정하기 때문에 독감 백신은 더 맞아야 된다 하고 국민들이 반응을 낸 거죠. 이거 맞아야 되는갑다 하고는 막 다투어서 백신 모자라기 전에 맞아야 된다 하고는 막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다 이 사태가 난 거고 연년 뭐 독감 백신하고 연결해서 확실히 규정된 건 아니지만은 1년에 2명꼴 정도가 서로 독감 백신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망자가 2명, 해마다 한 2명 정도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20년 현재는 벌써 9명이 나왔다는 거죠. 28명은, 그건 좀 다른 어떤 수치에서 28명이고, 독감 백신하고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거는 9명이다 이런 거죠.
백신 맞아서 사망사고 난 사람은 28명인데 독감 백신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추정이 되는 것은 해마다 2명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9명으로 9명으로 아직까지 금년 이제 시작되는데 초기에 9명이라는 거니까 이게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이 지금 이런 겁니다. 이거 지금 그냥 뉴스로 알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스피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직업이 간호원입니다. 미국에 있는 실직 간호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수간호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코로나에 대한 이런 정보 아마 상당히 깊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내용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나타낼 때는 대한민국망에 따라서 지금 하나의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인류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계속해서 금년 안에 코로나하고 계속 연결하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코로나지만은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지금 종말 시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붙잡는 거죠. 이거 놓쳐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코비드-19 요거에 대한 우리의 소위 말하면 이만큼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가 흔들렸는데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요, 금년에 있었던 2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다 바뀌었어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바뀐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어느 정도 등장돼가지고 지금 금년 한 해 마칠 때 한 2개월이 남아있는 지금 10월 달에는 백신 문제 때문에 지금 또 전세가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이렇게 했어요. 이건 절대 대한민국 문제만 아닙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대한민국의 위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2020년에 들어서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것이 보여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전체가요, 앞장섰다 가면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에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말, 이게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인류 전체가 대한민국에 집중해야 될 하나의 분명한 요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듯이 2020년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집중해야 될 그 어떤 내용에 지금 코로나, 폐렴, 중공폐렴, 이 말을 자꾸 써야 돼요. 중공폐렴은 결국 하나님께서 1335년에 유럽 사회를 완전히 사망으로 이끌었던 그 패스트병,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림, 2012년 이후의 인류의 상황. 지금 뭐 봐죠. 2012년의 중강선이 2012년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335년에 패스트병, 인구가 지금 풍선앞에 경제정서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현재 코비드-19이라는 이 내용이 상징적인.
인구 감소를 야기시키는 상징적이에요. 나는 안 그렇겠지. 우리나라는 괜찮겠지가 아니라니까. 응? 이건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 때 벌써 2016년도에 이것을 포스터를 만들었죠. 저 그림이 저 그림 아니에요. 저거는 2016년에 포스터를 저 당시에는 강의용으로 만들었지만은 강의하려고 만들었는데 저런 걸 내가 이걸 제안해서 머릿속에 깨서 만들었다. 천만입니다. 천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러면 만들면서도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어떻게 내가 만들 당시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만들면서도 그러시고 고백을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고백도 일구 딱 이어버리니까 이게 뭐냐 이거.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모든 인간들.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이 풍선앞에 경제선수라고 하는 이 교황의 정치에 대한 내용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태를 통해서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교황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사탄의 영역이다. 이걸 인지하게 하는 것. 이게 인류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열매죠, 열매. 이런 고통을 보내고 이런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아무것도 인류가 가지지 못하다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기에는 안 맞지.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1500년간 넘어오던 인류사에 있는 이 참 암덩어리 같은 암덩어리, 이걸 인류가 직시하라는 거예요. 마칩니다.